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먼저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안에 얼굴이 없다면은 그 영상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 피해를 줄 영상인 점 참고하시고요. 얼굴이 있는 영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할 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의 역사적 PBR을 보실 때는 항상 4배, 5배 버블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전선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15,000원과 16,800원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멘텀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첫째 기업 분석, 둘째 차트 분석, 셋째 그죠 재료 분석. 그 재료라는 건 결국 이제 대서사시 내러티브로 가는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월 달에 분명히 LS를 말씀드렸고 4월 달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LS는 2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효성중고 LS 일렉트릭을 3월 초부터 말씀드렸고 작년 여름 가을부터는 계속 AI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고영 제주반도체 7배 올라갔고요. 자란테크놀로지 2.5배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제가 3월, 4월에 말씀드렸고요. 5월에는 이제 ESS 관련주 PNT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에서 큰 수익이 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은 2개월 단위, 2, 3개월 단위로 계속 순환매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 할 건데 이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어떤 관점으로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최근 실적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이라는 주식이 어떤 주식일까요? 애플 관련주입니다. 애플 관련주인데 소형주죠. 근데 태성이라는 주식이 5월 15일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9%, 매출은 49%,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00%나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주식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15일이 언제였냐? 이때였어요. 이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한 번 더 형성되고 또 급등할 수 있는데 그 재료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1번 기업 분석, 2번 차트 분석, 3번 모멘텀 분석. 지금 기업 분석, 차트 분석, 모멘텀 분석을 지금 한 번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 분석인 거고요. 기업 분석은 뭡니까? 최근 분기 실적. 최근 분기 실적이 뭡니까? 최근 분기 실적? 최근 분기 실적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전년 동기 2억을 했던 회사가 21억을 만듭니다. 매출도 2배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향후에? 그쵸? 5,000원대 받던 주식이 13,000원까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이제 매집주를 항상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은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겠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늘 하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대한전선 주가 전망 하는데요. 대한전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대한전선은 국내 2위 전선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LS하고 대한전선은 구리 가격 상승 수혜 그리고 전선, 전력, 부조 이런 쪽에서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대한전선과 LS가 동시에 뭡니까? 지금 바닥권입니까? 바닥권이 아니죠.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금 쉬는 과정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쉬는 과정은 무엇이냐?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전선의 주가도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2만원, 19,000원, 18,000원에서 사면은 마이너스 20%, 30%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천만원 사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원 내외가 나는데 거기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사실 때 15,000원과 16,800원에서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가 오면 사라 얘기를 몇 주 전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13,500원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다소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6월 11일에 제가 어제 LG노텍 22만 5천원 추가 매수 진행, 기존 매수가 참고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쵸?
어제가 11일이죠. 자, 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할 때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23만 원 밑에서는. 그렇죠? 오늘 급등하죠. 바로. 그렇죠?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요. 한국콜마도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지난주 내내 제가 한전산업을 말씀드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5월 초부터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또 매수하러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매수, 무조건 진짜 매수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정도 이제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투명성이란 무엇이냐?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알기가 쉽지 않은데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LS하고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LS하고 LS 일렉트릭을 제가 LS는 2월 26일부터 말씀드리고 실제로 3월 15일에 제가 4월 중순과 3월 중순에 대한전선이 눈에 띄는데 대한전선 사기보다 지금은 LS전선, LSMN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LS 같은 주식은 밸류업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특히 L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리려면 여기서 보시면 국민연금이 13%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그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 컬 멤버십에서는 2월부터 계속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고 못 산 분들을 위해서 또 12만 원 매수하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그죠? 강력하게 한 달 내내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주일 내내 사라고 했던 게 이제 대한전선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한전산업을 딱 찍어드렸죠. 한 종목 딱 찍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대한전선 주가 좀만 도와드릴 건데, 자, 그러면 대한전선은 지금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양봉 하나가 나올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대로 쭉 밀어 올릴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포스코홀딩스의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그렇죠. 항상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목이 생겼다, 박스권 돌파하고 눌림목 이런 식으로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 자체가 40% 내외 올렸다가 그죠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또 30% 내외 올렸다가 또 그죠 마이너스 10% 내외 떨어지고 또 여기서 보시면 40% 내외 올렸다가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10% 내외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신고가 경신하고 조금 흔들렸어요. 그쵸? 뭐예요? 그 기존에 10% 내외 흔들렸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14%까지 떨어집니다. 14%.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신고가가 엄청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추? 마이너스 14%, 15% 내외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닌데 18%인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에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생길 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여기서 1조 5천억 원이 터진 사례가 최근에 들어서 지난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에 2020년에 2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수년간 2-3년간 한 번도 1조 5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초반에 상승하는 이 눌림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2배.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예요. 돈이 많으세요. 2배 됐어요. 2배 됐으면 이 주식을 이대로 더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팔겠어요? 물론 이제 매수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겠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조금 2배 먹고 마이너스 한 20% 30% 됐을 때 다시 사고 이걸 조금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 대외 아까 이제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마이너스 10% 대외로 하락하던데 이 주식은 조금 변동성이 더 심하네. 그쵸? 약간의 잡주 형태
잡주는 아닙니다. 대한전선은 잡스러운 기업은 아니에요.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실체가 있고 향후에 주가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심한 주식으로 소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으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12만원에 그리고 10만원 이하에서 LS를 말씀드렸는데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자, 대한전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대한전선과 함께 볼만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뭐가 올렸는지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올랐는지,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화장품이 올랐는지 이런 걸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가 올랐는지 이런 거 그렇죠,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격 의료가 올랐는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룡산업, 한전산업하고 같이 그렇죠? 전압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어디서 터졌어? 그러면 애플 관련주에서 터졌네.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 TC 본딩 왜 올라갔지? 이런 거. 그렇죠? TC 본더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 반도체는 내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렇죠? 업계 전망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3월에 여기서 진짜 작년 2023년 3월에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5,8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이 실체가 있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을 디테일하게 공부한 다음에 내러티브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면은 예를 들어 LG노텍 같은 경우 막 엄청 크게 흔들려. 엄청 큰일 났어를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큰일 났어 이러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때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애플이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애플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밤에. 그러면 LG노텍 어떻게 됩니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22만 5천원, 23만 원 샀는데 27만 원까지, 예를 들어 2,300만 원 사시면 2,700만 원까지 사자마자 4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LG노텍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애플 관련주 궁금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추이로 보면 2024년, 25년에 걸쳐서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기존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고 잡주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엄청난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가에 반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다시 돌아갑니다. 대한전선이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대한전선만 사는 것보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지난주에 한전산업 샀는데 이렇게 큰 수익이나, 그쵸? 그리고 LG노텍 어제 사라고 했는데 사자마자 큰 수익이다, 그쵸? 그리고 어떤 종목 매집 중인데 벌써 현재 30% 상승 중이고 매도하지 말라고 해서 더 큰 목표가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달성이 되면은 대한전선 한 종목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사지 말아야 될 때서 막 사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죠.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일단 테마가 어느 정도 다르고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소비주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미국발 수출 익스포저가 커지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2003년, 2005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난 20년간은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예요? SM, 그렇죠? SM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SM이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장품 회사죠, 그죠? 화장품 회사 아모레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뭐 이런 회사들이었죠.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발 뭐 예전에 2007 금융위기 직전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이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그렇죠? 그렇죠? 2007 금융위기 전까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현대제철, 포스코, 중국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중국이 그때만 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1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제가 이제 중국에 2006년에 중국에 이제 교환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카오 옆에 이제 주하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국제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제가 주식을 엄청 좋아하시는 중국 교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이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중국 주식들 막. 참고로 이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7년에 중국에 200배 된 주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비트코인장 같은 흐름이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2007 금융위기가 땅 터진 거예요. 저는 2006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런 걸 보고 버블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버블이 계속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YG 상장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SM입니다. YG 상장이 언제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YG엔터가 상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YG의 수장이 힐링캠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각종 멋진 모습 다 보여주고 막 그러죠. 그렇게 멋진 모습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회사가 버블이 끼기 일보 직전인 회사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런 논리를, 시장 상황의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점점 버블이 만들어지는 회사의 특징이 뭡니까? 미국 익스포저가 커지는 회사예요. 그러면 미국의 매출이 시작될 건가? 미국의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삐아 같은 기업도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제가 주말에 교육을 시켜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기질 선크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선크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사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해서 주말에 교육시켜 드렸는데 주말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지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때 시점에 교육시켜 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삐아 이런 거 바로 단기 상승 또 한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발열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AI가 발열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발열 관련해서 열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죠? AI 디바이스가 출시되는 발열 관리가 더 중요했고 발열 제어를 위해 고가의 PMP를 채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전략 고객사로 공급이 결정됐고 보호회로를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전략 공급사는 뭐냐면 애플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동향에 복수의 밸류 체인이 감지된다. 그래서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 성장의 함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데 약간 소형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형주 역할을 하는 회사. 실적은 좋은데 소형주인 스몰캡 회사들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보시면 어제 수익, 오늘도 수익,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수익 나는 종목 선정 대단합니다. LG노텍은 어제 급락했을 때 머뭇거렸는데 강남선민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강요로 매수했는데 역시 믿음으로 가져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달 큰 수익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쵸? 큰 수익이 났다고 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꾸준한 성과를 얻고 싶다 하시면은 대한전선도 좋지만, 대한전선 저는 지금 타이밍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 의견과 달리 대한전선이 14,000원 부분까지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신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는 단기 반등한다고 했는데 반등 못하고 14,000원, 13,800원까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포인트가 맞다고는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물론 이제 제가 한 번은 맞췄지만 두 번째는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봉이 생기면은 양봉이 커다랗게 생기고 거래대금이 2, 3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은 단기로 하루 이틀간에 또 어떤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 좋고, 두 번째는 이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보다는 이 타이밍이 조금 더 승률이 괜찮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은 조금 빨리 사시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게 터진 종목들은 조금 천천히 사시는 게 좋죠. 조금 천천히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밍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LG전자tek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그냥 일단 매수를 해놓으면은 큰 수익이 나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는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돈을 계속해서 잃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엠플러스, ITM 반도체 같은 주식이 반등을 했는데, 이런 소형주들도 거래대금은 적지만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는 실적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 중에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이제 향후에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사면 바로 수익이 날 만한 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종목 분명히 나노신 소재 13만 6천 원부터는 괜찮다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시냐? 장기적으로는 PBR이 지금 2.01이기 때문에 4배를 간다는 전제에서는 3만 원이 적정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3만 원이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대한전선 이번에 사시는 분들은 꼭 수익을 기원하고 싶고요. 근데 대한전선을 절대 저는 여기서 사면은 마이너스 20-30% 손실 나니까, 이거 사서 손실 날 사람들은 반드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그냥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손실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어제 수익, 오늘 또 수익, 오늘 같은 하루장에 수익 난 종목 선정은 대단하십니다. LG노텍은 어제 급락했을 때 머뭇거렸는데 강남서민이 적극적으로 매수 강요로 매수했는데 역시 믿음을 가져야 수익이 나네요. 이번 달 큰 수익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LG노텍 43만원 축하드립니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오늘도 한국콜마로 큰 수익 나셨는데요. 350만원, 40만원, 그렇죠? LG노텍 원익편시 한국콜마 대명에너지, LG노텍 44만 4천원, 그죠? LG노텍과 한국콜마 큰 수익이 났죠. 이번 주 들어와서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네요. LG노텍 63,000원, 66만원, 140만원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죠. 자,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6월달 첫 수익 감사드립니다. 수번 분할 매수했다가 마지막 3차 매수 가격 한전산업은 3차 매수 가격으로 제가 이제 14,000원 알려드렸는데요. 14,000원 오늘 정확히 찍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68만원 버셨고 12만원 버셨고, 이번 달 수익도 기대하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빅데이터로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LNF JO 65만 7천원, 14만 7천원, 두산 퓨어셀 8만 2천원. 두산 퓨어셀도 최근 2거래일간 계속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월 10일 수익 기준 올려봅니다. 6월이 시작되었네요. 그동안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빅데이터로 알려주시는 대로 매수가 매도가를 딱 정해주시니 주식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연들이 주식하는 분들은 다 있겠지만 저 역시도 유튜브 보고 정말 이름 없는 이들에게 많은 비용을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하고 손실하고 또 다른 곳에 가입하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린이들과 초보님들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은 결국 사람과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전 강남 선배님 만나 다행히도 손실을 서서히 회복 후 계좌가 복구되는 과정을 지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유튜브 방송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함께 도전해 보시길, 후회 없는 선택 되시길. 하하, 전 매일매일 수익 중이요. 한전산업 수많은 회원분들이 10만원, 27%, 20%, 1000만원, 63만원 한전산업 수익 감사합니다. 무려 30%나 수익 얻었네요. 다른 종목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170만원, 13만원, 그쵸? 52만원 한전산업 포선바우 때 두산표세 수익 실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식 인생은 강남 선배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일매일 파란색이고 저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네요. 혼자 할 때는 파란색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다 빨간색이 됐다는 거죠. 한전산업 150만원 물린 거 복구할 때까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한전산업 80만원 많은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연이틀 계속 수익 축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클럽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한전산업 1000만원 수익 나셨죠. 한전산업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리면서 수익이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나셨습니다. 128,000원 한국콜마 32만원 한전산업 1000만원 한 번에 1000만원을 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주 내내 한전산업 1, 2, 3차 매수 도와드렸어요. 44만원 수익입니다. 10만원 수익입니다. 13만원 수익이고요. 230만원 수익이고요. 한전산업 35만원, 한전산업 17만원 수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기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6월달 벌써 수익이 많습니다. 한전산업 380만원, 한전산업 20만원, 한전산업 780만원. 자, 한전산업 20만원, 대한전선 2만원, 그쵸? 이제 대한전선보다는 한전산업이 더 큰 수익이 나죠. 한전산업 6%, 한전산업 이렇게 389만원, 총 450만원 수익이 나셨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